부모님의 치매가 걱정이 된다면 나란히 걸어보세요. 나란히 걸어보면 치매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렇게 걸을 때 우리는 다리 근육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전신에 한 100여 가지의 근육이 써집니다. 척추 기립부는 척추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근육인데요. 만약에 이 근육이 내가 걸을 때 일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걸을 때 이렇게 꼬부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정된 걸음걸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아주 조화롭게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컨트롤하는 게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는 뇌가 활성화가 돼요.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빠른 속보로 하루에 6,000보만 걷는다고 해도 7년 이후에 치매를 무려 57%나 와우.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뇌에 퇴행성 질환이 와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안정된 보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걸음이 굉장히 느려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은 집안에서는 별로 걷는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행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바깥에 나가서 나란히 한번 걸어보시면은 걸음으로써 부모님의 뇌 건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지껏 근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늦어지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뇌 건강이랑 이게 연결이 된다니 되게 놀랍네요. 그러면 이번에 집에 가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요? 체크를.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은요, 네. 1초에 1m 이상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0cm를 걷는다고 하면 2걸음 이상을 가셔야 되는데, 일초에? 예, 예. 2m를 걷는데 4초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근감소성 치매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당을 가시는데 옛날은 옆에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자꾸 뒤처지신다. 그러면 근감소성 치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계속 힘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걸으시는데 한쪽 발을 자꾸 끄신다. 끄는 소리가 난다. 맞아요. 네. 아니면 양쪽 발이 다 터덜거린다. 이렇게 되면 뇌라든지 이제 척추 쪽에 신경 이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멈칫한다든지 주저거린다든지 이렇게 걷게 되면 이게 이제 파킨슨병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부모님들하고 가시다가 일직선이 있다. 아니면 이제 선을 그어놓고 거기를 이렇게 일직선을 이렇게 걷게 해보세요. 그런데 막 춤추듯이 옆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짚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손해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음걸이가 4가지 지금 말씀드린 걸음걸이가 있을 때는 체크를 해보시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올해 그 걷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으셨다가 내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걸으시는 거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네. 밖으로 나가서 함께 나란히 걸어보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그 부모님의 자녀분들 중에 이렇게 잠자고 계시거나 누워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장 후회되는 게 친정에 갔을 때 명절에 네. 계속 잠만 잤던 거, 아이 맡겨놓고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과 꼭 함께 걸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체크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 드릴게요. 부모님의 치매가 걱정된다면 청력 테스트를 해보세요인데요. 집에서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이거? 네, 가능합니다. 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요.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에서는 란셋 치매위원회를 만들어서 2020년 지금까지 나온 치매의 원인에 대한 모든 연구를 모아서 12가지 치매의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등이 뭐냐면요. 바로 의외로 청력 장애입니다. 자, 자료화면을 보시면은요, 난청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으면 전체 치매의 8%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요, 아무래도 청력이 떨어지면은 뭔가 가족 간이든 친구 간이든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조금 꺼려하게 되고요. 또 소리로 내 머리에 가는 인지에 대한 자극 자체도 또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지 기능 전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청력저하를 미리 알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집안 식구들 중에서 청력저하가 떨어져서 노인청 난청이 됐을 때 가장 알아듣기 힘든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는 며느리, 세 번째는 어린 손주.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제가 정답을 맞힐 것 같네요. 15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저로서는 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무촌인 제 목소리를 가장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냥 등한시하셨나? 하지만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애들 목소리는 엄청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며느리입니다. 네. 사실인가요? 네. 네. 제가 뭐 심리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청력에 대해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답은 어린 손주입니다. 네, 의외네요. 노인성 난청이 오면은요 고음부터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고음을 내는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 목소리부터 좀 잘 안 들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에서 스츠크트 이렇게 고음으로 나는 음도 잘 못 들립니다. 그리고 가끔 말을 하시다가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소리의 크기에 대한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확 큰 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있고 또 TV를 보실 때 자꾸 볼륨을 올리시려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다 생기기 전에 미리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하는 청력 테스트로도 청력저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좀 매번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모님의 건강 체크법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걱정된다면 동침하세요. 같이 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 수면의 20%가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이고요. 이 이름을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꿈을 꾸는 동안 꿈의 내용을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근육이 마비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뇌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 마비하는 기전이 없어지게 되면은 꿈의 내용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소리를 지르거나 웃기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질환을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요거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그냥 두게 되면은 또 10년 내에 파킨슨병과 같은 뇌퇴행성 질환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해서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치매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 치매만큼이나 또 무서워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인데요. 뇌졸중 관련해서도 몇 가지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주세요. 부모님 뇌졸중이 걱정이라면 손가락, 코 해보세요인데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하라는 걸까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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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입? 유치해요? 왜 웃어요? 예, 유치해서. 예. 아니 또 명절 되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네. 그건가요, 진짜? 네. 어떤 거예요? 예, 나이 드신 노인층 분들은 이제 뇌 MRI를 찍어보면 다 누구나 위축이 와 있고 또 경색이 어느 정도 조금씩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서 MRI를 찍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중풍이라는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이제 뇌 안에 굉장히 혈액이 차 있거나 막히거나 저렇게 허옇게 보이시죠? 저렇게 막히거나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을 가서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되는데요. 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경우에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제일 먼저는 이제 핑거링 테스트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중풍이 왔을 때, 뇌졸중이 왔을 때 손이 제일 약하게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이렇게 그 두 손가락을 만들어 가지고요, 양쪽으로 당겨 보세요. 이렇게 당겨봤을 서로 때, 고리를 만들어서요? 네, 고리를 만들어서 당겨봤을 때 이 가락지가 풀린다. 그러면 이제 계속 풀리면 이상이 있는 거고요. 안 풀리고 그대로 잘 버틴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손가락, 지금 하셨던 손가락 코 테스트인데요. 한쪽 손은 코에다 대고 한쪽 손은 허공에다 대시고요. 이걸 반대로 번갈아 가면서 코를 찍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비슷한 걸 하네요. 이거를 빨리 어머.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이게 입이라든지 아까 뺨이라든지 다른 곳을 찍으면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재성 아나운서 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닥이 아니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냄새 맡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코피가 날 수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네, 첫 번째로 잘못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
되겠네요. 네네. 이게 입으로 갈 보통 수도 이제 있고. 손해의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게 제대로 못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아니 저 그러고 보니까 네. 뇌졸중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배웠었던 적이 네.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웃 손발이었단 말이에요. 역시. 근데 그 손발이 진짜 손발이었는지 아. 그 이웃집 가갖고 이웃 사람을 확인했는데 제가 이웃 손발이 뭐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니, 그 정도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네. 저도 안 떠오르네요. 이웃 손발은 들어봤는데. 그죠 들어는 봤죠. 뭐였죠? 네. 강 어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혈전으로 막혀서 생기는 게 뇌졸중, 뇌경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뇌경색이 생기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편측 마비, 그다음에 구음 장애, 그다음에 시야결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 손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보여주시면 이 하고 웃을 때 양쪽의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시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떨어뜨리지 않고 잘 올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발이 아니고요. 발음이 평소보다 어눌하진 않은지 정확하게 잘 되는지 이렇게 이웃 손발로 정리했고요. 이 외에도 평소에 내가 느낀 거랑 다른 어지럼증이나 평소랑 다른 굉장히 심한 두통 또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발음이었군요, 발음. 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부모님 건강을 좀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